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월드TV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이용 시간을 대폭 늘리게 된 것이 주원인인데요. 그러면서 최대 수혜자가 넷플릭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닌 카카오TV, 왓챠, 티빙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한국 시장인데, 내년에는 글로벌 동영상계의 대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의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개입에 의하여 한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서의 서비스 시작을 선택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해외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킹덤과 한국의 유명 드라마들, 명작 영화들까지 압도적인 해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순위에도 그 결과가 확연히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시작은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을 믿는 전폭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도 처음 한국 시장에 진입하였을 때는 성적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도입 초반부에는 한국 콘텐츠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콘텐츠들 유명한 미드나 영화를 앞세워 시장 진입을 시도하였죠. 이러한 외국 콘텐츠의 도입은 한국과 해외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시장에 서비스를 개시하기 이전부터 이미 봉준호 감독의 옥자의 제작비의 전액을 투자한 것이지요. 옥자를 시작으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연이어 투자합니다. 엄청난 제작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이러한 투자 행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한국의 콘텐츠가 다른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며 그 작품의 수준까지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자한 만큼의 엄청난 결과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무조건적인 한국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넷플릭스의 순위만 보아도 다른 국가의 순위 상위권에 한국 콘텐츠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넷플릭스의 돈을 생각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 한국의 콘텐츠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였고, 그게 해외 시장에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해외 시장의 스트리밍 선두자인 디즈니 플러스가 이를 지켜볼 리가 없죠.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어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디즈니는 곧바로 한국 시장 산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호주, 뉴질랜드, 일부 유럽 국가, 인도, 일본 등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며, 출시 1년여 만에 유료 가입자 8천만 명을 확보하여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콘텐츠 업계 한 관계자는 디즈니 콘텐츠에 대한 국내의 선호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것을 감안할 때 디즈니가 한국을 사업 영역에서 배제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또 한국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한국을 사업 영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라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또 디즈니의 아시아 사업부 영역의 한 관계자는 디즈니 자체의 콘텐츠에도 자신감이 있지만 한국 시장 자체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지켜보았으며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한 한국과 우리 브랜드가 지닌 메가 콘텐츠들을 합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돌풍의 인기를 보이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이러한 선택의 외신들은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들은 수준급 디즈니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한국의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해외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곧 디즈니 플러스의 개입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의 독보적인 스트리밍의 대기업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의 1인 독주 체제를 저지할 것인지 아니면 넷플릭스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게 될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 시장에 도입되기는 전이지만 대한민국에 자립된 한국만의 콘텐츠가 이토록 수준 높은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즈니의 한국 시장 진출 기사에 글로벌적인 댓글이 달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거 가능한 것인가?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지 오래되었지만 디즈니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였어. 디즈니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는데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보지 못하였어. 마블 하나만으로 디즈니의 파괴력은 증명되었으며 디즈니가 한국 콘텐츠를 이용할 시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 디즈니의 공격적인 사업 형식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 그들은 시장 점유율에만 목숨을 걸기로 유명하니까 넷플릭스를 오랫동안 이용하였지만 솔직히 보는 콘텐츠는 거의 한국 시장 거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거는 딱히 재미가 없어. 넷플릭스에 한 번이라도 접속해 본 사람은 한국의 콘텐츠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 것인지 알 것이다. 폭발적이기 때문이지. 디즈니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시 한국 사람들의 엄청난 능력과 성실함은 빛을 발할 것이다. 넷플릭스도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토록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냈을 거야. 그 뒷면에는 한국의 힘이 있었지. 넷플릭스는 이제 고정적인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 나는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어. 디즈니가 한국의 시장에 들어온다면 넷플릭스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야. 이럴 때 디즈니의 메가 콘텐츠들이 한국과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 한국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등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내가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너무 슬퍼. 디즈니가 한국 시장에 왜 선 진입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었는데 넷플릭스의 너무나 파괴적인 행보 때문에 주춤했던 것 같아. 디즈니의 마블과 픽사는 전 세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지 하지만 이러한 큰 그릇을 담기에는 디지털화된 한국의 시장밖에는 없는 것 같네. 내가 사는 나라에는 디즈니가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 대체 어떻게 된 나라이기에 우리나라에는 안 오는 거지? 살펴보니까 이용료도 넷플릭스보다 훨씬 싸다고 돼 있던데 디즈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조건 서비스 시작하려는 건가 봐. 넷플릭스의 독재 체제는 너무 오랜 시간 지속되었어. 이제 경쟁 상대로 인해 한풀 꺾일 때도 되었지. 두 경쟁사의 피 튀기는 선의의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득으로 연결되게 돌아올 거야. 이게 바로 선순환인 거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어서 나는 놀라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